투자의 전설 워런 버핏이 깜짝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평생 잘 모르겠다고 했던 기술 기업에 말이죠. 더 놀라운 건 그 대상이 빅테크 7개 기업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오늘은 버핏이 왜 갑자기 구글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는지 그 속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며칠 전 버크셔 해서웨이의 13F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13F 보고서란 대형 투자 회사들이 분기마다 자신들의 투자 내역을 공개하는 서류를 말하죠. 이 보고서를 보면 큰손들이 어디에 돈을 넣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고서에서 정말 의외의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구글이었죠. 버크셔는 구글 주식 1780만 주를 매입했고 그 가치는 무려 43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 투자로 구글은 버크셔 포트폴리오에서 10번째로 큰 보유 종목이 됐습니다. 버핏은 해자가 넓은 기업을 좋아하기로 유명합니다. 해자란 중세시대의 성을 보호하던 물 웅덩이를 뜻하는데요. 투자에서는 경쟁자가 쉽게 넘볼 수 없는 독점적 우위를 의미하죠. 애플, 코카콜라, 비자, 마스터카드 같은 회사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브랜드 파워나 네트워크 효과 덕분에 경쟁사가 따라잡기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 최근 가치 투자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과연 구글의 검색 독점이 무너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죠. 구글은 지난 20년 동안 전 세계 인터넷 검색의 90% 이상을 장악해왔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독점이죠. 2등인 마이크로소프트의 빈 검색 엔진 점유율이 겨우 4% 하는 걸 생각하면 구글의 지배력이 얼마나 압도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독점적 지위 덕분에 구글 주식은 지난 20년간 계속 우상향해 왔죠. 그런데 2022년 11월 모든 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챗GPT가 등장한 거예요. 챗GPT는 출시된 지 단 2달 만에 사용자 1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한 소비자 애플리케이션이 된 거죠. 베인앤컴퍼니의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80%가 검색의 최소 40%를 제로클릭 결과에 의존한다고 합니다. 제로클릭 결과란 검색 후 아무 링크도 클릭하지 않고 바로 답을 얻는 것을 말하죠. 예전에는 구글에서 검색하면 여러 링크를 눌러봐야 했는데 이제는 챗GPT에게 물어보면 바로 정리된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왜 문제일까요? 구글의 수익 모델은 광고에 기반합니다. 사람들이 검색 결과의 링크를 클릭해야 광고주들에게 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챗GPT 같은 AI에게 직접 물어보고 답을 얻는다면 구글을 거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검색의 언어가 찾다에서 묻다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작은 변화 같지만 정말 큰 의미를 갖는 변화예요. 많은 투자자들이 구글의 해자가 무너지고 있다고 걱정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글은 정말 위기에 처한 걸까요?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숫자를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실제 재무 데이터를 확인해보니 정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거든요. 2022년 12월 챗GPT가 출시됐을 때 구글의 연간 매출은 2,830억 달러였습니다. 영업이익은 750달러였고요. 영업이익률은 26%였죠. 영업이익률이란 회사가 100원을 벌면 이자와 세금을 빼기 전에 얼마를 남기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런데 최근 12개월 동안 구글의 실적이 어땠을까요? 매출은 3,850억 달러로 뛰었고 영업이익은 1,26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32%까지 올라갔죠. 매출이 늘어난 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건 이익률까지 개선됐다는 점입니다. 이건 사업의 해자가 약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해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거든요. 경쟁이 치열해지면 보통 이익률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구글은 정반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검색 매출 수치를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구글은 검색 부문의 매출은 따로 공개하거든요. 2022년 3분기에 구글의 검색 매출은 395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 3분기에는 566억 달러를 기록했죠. 3년 만에 무려 43%나 증가한 겁니다. 챗GPT가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우려와는 정반대의 결과예요. 만약 이야기를 모르고 숫자만 본다면 이 회사의 해자가 점점 더 견고해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수익성은 어떨까요? 매출은 알았는데 실제로 남는 돈은 얼마나 될까요? 아쉽게도 구글은 검색 부문만의 영업이익은 따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대신 유튜브 광고와 구글 네트워크 광고를 포함한 구글 서비스 부문 전체의 영업이익을 확인할 수 있죠. 2022년 3분기에 이 부문의 영업이익은 197억 8천만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 분기에는 335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어요. 3년 만에 69.5%나 증가한 겁니다.
이건 절대 해자가 무너지고 있는 회사의 숫자가 아니죠. 현금 흐름을 봐도 구글의 건강함은 확연합니다. 잉여 현금 흐름이란 회사가 1년 동안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을 말하는데요. 가치 투자자들이 정말 중요하게 보는 지표입니다. 챗GPT가 출시되기 전인 2022년에 구글의 주당 잉여 현금 흐름은 4.59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12개월 동안은 6.5달러로 늘어났죠. 잉여 현금 흐름이 줄어든다면 회사의 돈 버는 능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뜻인데 구글은 오히려 늘고 있으니 정말 튼튼한 겁니다. 대차 대조표도 살펴봐야 합니다. 대차 대조표란 회사가 가진 자산과 빚을 보여주는 재무제표인데요.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알 수 있죠. 경쟁이 치열해지면 회사들은 보통 현금을 많이 쓰거나 빚을 늘려서 대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구글은 어떨까요? 구글은 약 1,000억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거나 단기 국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반면 총 부채는 266억 달러에 불과하죠. 회사가 원한다면 내일 당장 빚을 거의 다 갚고도 700억 달러의 현금이 남을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재무적으로 완전히 요새 수준입니다. 대차 대조표만 봐서는 해자의 강도를 직접 알 수 없지만 경쟁이 치열해지더라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지는 알 수 있거든요. 구글의 재무 상태를 보면 어떤 경쟁자가 와도 여유롭게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도전자 쪽을 봐야겠죠. 챗GPT를 만든 오픈AI는 과연 구글을 위협할 만큼 강력할까요? 투자자로서 파괴적 혁신의 가능성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듯한 이론이 있다면 진지하게 살펴봐야 하죠. 그런데 오픈AI의 상황을 보면 구글의 해자를 제대로 위협하기에는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오픈AI가 돈을 전혀 못 벌고 있다는 점이죠. 오픈AI의 연간 매출은 약 120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매출과 이익은 다릅니다. 오픈AI는 2029년까지 무려 115억 달러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해요. 이전 예측보다 약 800억 달러나 더 많은 손실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대규모 언어 모델을 운영하고 확장하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이걸 구글과 비교해보면 상황이 더 명확해져요. 구글은 매년 약 700억 달러의 잉여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데 오픈AI는 그 정도 돈을 태우며 겨우 경쟁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오픈AI에는 마이크로소프트라는 든든한 후원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두 회사의 입지가 얼마나 다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구글에게는 따라잡을 시간과 자원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구글은 이미 대응을 시작했어요. 지금 구글에서 검색하면 필요할 때 제미나이가 작동해서 챗GPT 같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제미나이란 구글이 만든 AI 모델인데요. 구글은 이 분야에 엄청난 자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AI 경쟁에서 충분히 선두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 모든 논쟁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바로 투자할 때 해자가 얼마나 중요한지예요. 물론 주식을 보유할 때 안일해져서는 안 됩니다. 확증 편향에 빠지거나 위협이 될 만한 기술을 무시해서도 안 되죠. 항상 내 투자 논리를 뒤집어 보면서 이 회사가 망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를 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온갖 소음과 AI 파괴에 대한 화려한 헤드라인, 구글이 끝났다는 추측에도 불구하고 구글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거죠. 매출도 늘었고 이익률도 올랐고 잉여 현금 흐름도 증가했고 대차 대조표는 금융 요새 같습니다. 바로 이것을 워런 버핏이 본 것 같아요. 구글의 해자가 약해지고 있다는 재무적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해지고 있죠. 여기에 단단한 대차 대조표까지 갖췄으니 버핏의 첫 번째 투자 원칙을 완벽하게 충족합니다. 그 원칙은 바로 돈을 잃지 마라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밸류에이션이죠. 밸류에이션이란 주식 가격이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걸 말합니다. 구글 주가가 가장 저렴한 건 아닙니다. 주가 수익 비율이 약 27 정도거든요. 주가 수익 비율이란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인데 높을수록 비싸다고 볼 수 있죠. 버핏이 애플에 투자했을 때 애플의 주가 수익 비율은 16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왜 버핏은 지금 구글에 투자한 걸까요? 이건 버핏이 말한 투자 철학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놀라운 가격에 그저 그런 회사를 사기보다는 적정한 가격에 놀라운 회사를 사는 게 낫다는 거죠. 또 다른 이유는 버핏의 규모 제약입니다. 버크셔는 한 번에 수십억 달러, 때로는 수백억 달러를 투자해야 합니다. 그리고 버핏은 한 회사의 10% 미만을 보유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투자할 수 있는 회사의 수가 제한됩니다. 물론 더 저렴하고 양질의 중소형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주식들이 구글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약속할 수도 있죠. 하지만 버핏은 그런 회사에 충분한 자본을 배치할 수 없습니다.
투자 금액이 너무 작아서 버크셔의 전체 성과에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솔직히 말하면 요즘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고평가돼 있고 버크셔의 규모가 너무 커서 버핏은 이제 눈이 튀어나올 만한 성과를 낼 가능성이 없다고 직접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버핏이 이번 투자를 완전한 홈런으로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마도 현금이나 미국 국채보다는 나은 괜찮은 투자 정도로 보는 것 같습니다. 거대한 자금을 굴리는 입장에서는 이 정도도 충분히 의미 있는 선택이니까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시장의 소음에 휘둘리지 말고 실제 숫자를 봐야 한다는 거죠. 구글은 여전히 막강한 해자를 가지고 있고 재무적으로도 완벽합니다. AI 시대에도 충분히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회사라는 게 버핏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